자, 이제 기본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대한 대법원 규칙인데요. 자, 이 경매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목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및 예규론이 나왔어요. 자, 이제 이 규칙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활성,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권리분석, 취득활성만 할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고 일단은 뭐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할 때만 요 규칙이 적용돼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그 대법원 규칙, 자, 거기에 415페이지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자, 대리권의 범위부터 보죠. 일단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일단 그 대리를 갖다가 하는데 뭐 어떤 범위에서 하느냐? 그 대리권의 범위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제출하는 거, 매수신청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반환 신청하는 거.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경매 절차에서 나온 거죠.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신청 보증 제공, 차순위 매수 신고, 떨어진 보증 반환이죠. 자, 두 개는 한꺼번에 해야죠. 그 다음에 자, 최고가 떨어지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 너 돌려달라 그러죠. 보증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고요.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자, 차순위에 대한 지위 포기가 있는데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선 매수 신고할 때 차순위 지위 포기입니다. 요거를 간단히 보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공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이렇게 각각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이 경매가 들어옵니다. 공유에 대한 지분 경매가 들어올 때 이게요. 공유물에 대한 경매는 못하죠. 지분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 자, B와 C에게 A의 공유 지분이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 B와 C가 뭐 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사겠다는 신고예요.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 10% 보증금을 제공하고 먼저 사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럼 이때 어떤 가격을 하냐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으로 써낸 금액으로 먼저 사겠다. 자, 자기가 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하는데 내가 써낸 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으로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인 공유자한테 먼저 파는 겁니다. 자, 공유자가 공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가는 졸지에 뭘로? 차순위 매수 신고로 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보는데 얘에 대한 자, 나는 최고가를 원해서 내가 살려고 그랬지 차순위 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위를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최고가는 뭘로 보고요? 차순위로 보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요거 내용, 기본적으로 내용. 자, 그러면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납니다. 근데 보통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 대부분 돈을 빌려서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져가지고 임차인을 들이면 저당권이 앞서 있고 임차인이 뒤에 있죠? 그럼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때 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신고 제도를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 자,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으로. 그럼 얘 최고가는 뭘로 떨어지고 차순위가 되고 임차인이 직접 먼저 사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일곱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자, 그래서 매각길라라는 거 네 가지와 공유자와 그다음에 또 부도임대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 요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대리권의 범위는 총 7가지입니다. 요 7가지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진청 대리 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대리 대상물은 결국 뭐예요? 중개 대상물과 대리 대상물과 중개 대상물 일단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 등록 요건을 보죠. 자, 일단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자, 법원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도가 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등법원 있죠? 고등법원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 있습니다. 지방법원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원 있고 시군법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원에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법원행정처는요, 총괄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에서는요, 실무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로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자, 감독에 대해서 뭐를 위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원입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만 지원 나오고요. 딴 데서 지원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법원 조직도를 보면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자,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법원장.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법원장이다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법인이어야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을 미리 해줘야 돼요. 자, 업무보증 설정을 이미 개업공개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자, 경매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업무보증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3년 지났어.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지나지 않았다. 자, 다만 이제 3년 기억해 놓으시고요. 중개업의 폐업으로 인한 신고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되거든요. 그때는 제외됩니다. 자, 폐업 신고라는 취소는 일단 제외되고요. 일단은 대리등록 취소되면 3년.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108조 4호. 자, 민사집행법 108조 4호는요. 요거는 뭐냐면 자,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라는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가 관하여 자,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위계한 공무집행방 이런 거 있죠? 이게 보면 유죄 판결 받고 확정 판결로부터 몇 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요거 일단은 대리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경매 절차에서 봤어요.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특히 기억, 니은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 처음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정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기간 동안 디귿, 리을은 중개사법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에 있어서 임원이 있는 법인이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억과 니은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 준비해서 자, 서류는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진청 대리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자,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에 정부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통지라는데 통지는 며칠? 14일 안에 통지를 하게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7일이죠. 이제 대법원증은 14일이고요. 종별을 달리해 업무를 어질 때 이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등록증 교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기재상 변경으로 인해서 할 때는요,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고, 여기 중개사법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시 의무가 있네요.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뭐를요? 등록증과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표,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 서류 세 가지는 게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정보 제공 요청인데 행정정보 제공 요청은 여기서는 요 중요한 게 누가 누구에게 요게 중요합니다. 누가 법원행정처장이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에게. 자, 지방법원장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정보 제공 요청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공개협회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죠?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자,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고요. 국장 시군구 협회, 시도지사는 빠졌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개업, 공개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이에 응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실무교육은 앞에 자, 경매 실무교육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실무교육을 배우는데 이 실무교육은 요게 빼고 그냥 실무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이죠. 근데 이거는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자, 경매 실무교육인데 별도로 받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경매 실무교육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받습니다. 교육기관. 자, 이게는 법원행정처장 교육관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그 다음에 또 협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틀립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틀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일단은 받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누가 받냐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 개인이가 받고요. 법인에 있어서는 누가 받냐면 대표자만 받습니다. 자, 법인에서는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32에서 44시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일단 뭐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라든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평가가 또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자,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 보증 설정을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썼어요. 자,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업무 보증 설정을 등록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등록 요건으로 씁니다. 시점이 틀리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자, 등록하기 전에. 그리고 금액부터 시작해서는 나머지는 다 중개사법 내용과 같습니다. 금액 법인의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1억 이상 설정하는데,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가입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탁은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뭐라 그랬어요? 보장금의 회사, 그 다음에 또 소재지, 보장기한을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본 하나를 교부해줘라. 이것도 중개사법 같죠? 보증을 변경하자 할 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서 신고하라. 자, 그 다음에 만료가 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라.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의 지급 있죠? 일단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 보증보험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이게 중개사법 내용과 거의 여러분들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개사법 내용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범위라든가 공제 규정 제정에서 자, 이때 승인받는데, 자, 중개사법의 협회 부분에서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었죠. 여기는 누구의 승인이다?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다 라고 하는 거. 공제 규정 내용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같은 것도 같죠. 자, 회계관리, 그 다음에 운영실적 공시하는 거, 시정명령하는 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일단 구분을 하고, 자, 이제 대리행위 방식 보죠. 자, 이제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대리행위를 하냐? 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자,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 줘야지만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위임장에 뭐 첨부하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자, 위임장에 인감 증명서에다가 또 뭐라 하냐면 여기에 대리등록증 4번이 들어갑니다. 4번까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특별히 법인에는 뭐가 또 들어가냐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증명하는 문서가 별도로 첨부된다. 자, 법인은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한다. 자, 왜 그러냐? 법인은 일단은 경매 실무 교육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대표자만 받는다 그랬죠? 자, 일단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에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법인은 대표자만이 매각 장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만? 대표자만이 매각 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자, 사원 또는 임원, 대표자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심을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자, 대리행위별로 사건 번호별로 물건 번호별로 제출하라 했습니다. 대리행위별. 자, 일단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를 잠깐 보죠. 자, 여기 맨 끝에 한번 써놨는데요. 자, 일단 입찰표 작성 제출, 맨 처음 보증 제공, 차순위 배수 신고, 보증 반환 각각 대리행위별로 제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입찰표 작성 제출과 맨 처음 보증 제공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또 그날 차순위 보증 반환 신청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하나하나 제출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예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런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랬고요. 사건 번호별로 물건 번호별로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각 장소에 누가 직접 출석하라? 개업 공인중개 출석하는데 법인은 누가 출석하라? 대표자가 출석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사건 카드와 그다음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 뭐를 비치하냐면 사건 카드를 비치합니다. 사건 카드를 비치해요. 그랬다가 위임받게 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보관합니다. 이거는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사건 카드를 보관해요. 이때 사건 카드에는 등록된 인장을 써야지만 되고요. 이때 등록 인장은 중개사법의 등록 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재사항에서는 자, 맨성 대리수수료가 일단은 기재가 됩니다. 자, 수수료가 기재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구분해 보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카드는 위임받게 되면 작성해서 보관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하는 게 아니다.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부하는 서면이 일단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리수수료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기재된다는, 다른 거는 기재사항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요걸 일단 기재해 주고요. 자, 확인 설명 보죠. 자, 확인 설명은 자, 위임받게 되면 성실정에 설명하고 근거자로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설명사항이 자, 설명사항은 표, 제, 경, 부 이렇게 됩니다. 자, 표시 및 제한사항. 자, 표시 및 권리관계죠.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부담, 인수에 대상. 자, 다시 한번. 확인 설명사는 뭐다?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부담, 인수에 될 사항들.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이걸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때 경제적 가치는 소위는 뭐냐면 그 시가를 얘기합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시가는 얼마 정도 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했습니다. 확인 설명했으면 이제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하냐면 5년간 보관해요. 근데 어떻게 보관하냐? 요거는 사건 카드에 뭐 해가지고 철해가지고 자, 사건 카드에 철해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관한다. 몇 년간? 5년간. 자, 어디에 철해가지고 사건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는 3년이죠. 여기서 확인 설명서 5년이에요. 왜 5년이냐? 여기에 철해가지고 보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인장을 뭐하라? 사용하라 했겠습니다. 이때 등록인장이란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인장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자, 매수인장 대리 수수료나 실비를 받게 되면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영수증을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위임인에게 교부하죠. 자, 작성해서 교부하는데 이거는 일단 보관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규정이 없다? 보관 규정이 없다. 그리고 영수증은 마찬가지로 등록된 서명 날인할 때 등록된 인장 써라. 이거는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인장이다. 자, 여기까지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 서면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넘어갈 거. 자, 사건 카드는 작성해서 보관하는 건데 뭐 하는 건 아니다. 교부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 설명서는 작성해서 교부 보관과 다 들어가죠. 영수증 작성한 다음에 교분해 주는데 뭐는 아니다. 보관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23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비 수수료 맨 밑에 보니까 수수료 실비 요율 있죠? 그걸 보죠.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는 50만 원에서 협의에 결정하고요.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는 얼마 범위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단은 4개 이상의 일괄 매각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것부터 일부동산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 개념. 일괄 매각은 한꺼번에 파는 거고 개별 매각은 찢어서 파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경매 물건이 3개가 여기 예시가 5개를 한번 해보죠. 5개로 왔습니다. 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 5개를 묶어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이때 일괄 매각이란 이거를 자,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파는 게 일괄 매각이고요. 개별 매각은 이 5개를 쪼개서 각각 파는 게 일단은 개별 매각이죠. 개별 매각할 때는 물건이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물건이 5개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물건 번호가 붙어요. 그럼 이렇게 일괄 매각하면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요거에 대해서 5만 원씩 더 받으면 50만 원에 5만 원 하면 총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이거를 개별 매각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해서 각각 5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다. 개별 매각할 때는요.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는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서 매수인이 됐습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서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감정가 몇 프로?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서 매수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얼마?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 건투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50만 원 안에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비는 얼마예요? 30만 원에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실비는 특별한 비용만입니다.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이런 특별한 비용만 일단은 받을 수 있고요. 자, 근거리 교통비라든가 일반적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무금쟁이, 자, 신의성실, 비밀준수, 질서유지 의무 있죠. 자, 이런 신의성실 의무와 비밀준수 의무, 질서유지 의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업공개사 등 하면 안 되고요. 소속공개사 들어가도 틀려요. 이 업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많이 할 수 있죠. 개업 공개사 많이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중개보전 소속공개 못한다. 그러니까 신인성실, 비밀준수, 질서유지. 이거는 누구만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신고 의무가 있죠. 자,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자, 사유 발생 일로부터 사유 발생 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어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하면, 그 다음에 폐업하게 된다면, 자, 이전하게 되면, 휴업하게 되면, 폐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취소당하게 되면, 정지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중개사법의 이전 신고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자, 거의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지방법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 신고는 일단 중개사법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을 한 때. 자, 이거는 휴업 폐업. 중개업에 대한 휴업 폐업을 하고 나면 사후가 되죠. 자, 중개업에 대한 휴업 폐업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자, 중개사법과 내용이 조금 틀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취소당하면, 정지당하면, 분사무소 설치하면 이것도 1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절차가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뭐와 똑같다? 중개사법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금지행위 뭐죠? 자, 금지 행위는 위반하게 되면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데요. 자, 금지행위는 상대 등록소. 자,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접 뭐 하게 되면, 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중 대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하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다른 개업공개사의 뭡니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 명의 대여 있었죠? 명의 대여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명의용이죠? 명의를 이용하겠을 때,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을 뭐 한다? 방해를 했거나, 허위제했거나, 허위 기재. 어디다가 허위 기재하냐면, 사건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했거나, 필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중 등록했을 때. 자,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이 일단 금지되고요. 직접 매수.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매수가 뭐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 몇천 원이. 자,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서 매수 신청에서 매수 천 원이.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위임받은 사건 있죠?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내 명의로 직접 어떻게 돼요? 일단 낙찰받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직접 매수. 소위 말하는 물건 뺏어버리는 거죠. 자, 이중대리. 동일 부동산.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을 하느니. 자, 목적물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A로부터도 위임받고 B로부터도 위임받아요. 자, 그럼 어차피 A로부터도 받아주겠다고 위임받고 B로부터도 낙찰받아주겠다고 위임받아 놓으면 어차피 A나 B나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이중대리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자, 양도대여면 일단 안 되고요. 빌려주는 안 되고, 다른 개업공개 명의 이용하는 것도 안 되고, 경매 입찰 방해 허위이제 어디다가 사건 카드 확인 설명 허위이제. 자,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자, 특히 자, 이건 상대 등록 취소인데요. 금지행위는 뭐에 해당된다? 상대 등록 취소인데, 자, 이중 등록과 양도대여를 보세요. 이게 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돼요? 형벌이 1-1이고 절대 등록 취소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지행위에 들어가서 상대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라. 자, 형벌도 없고요. 자, 이거는 취소와 뭐 정지만 있지 과태료와 형벌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부분 보죠. 자, 지도감독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협회는 누구를 감독하냐면 법원행정처장은 자,
법원 행정처장은 누굴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장은 누구를요? 협회를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협회의 시도 지부와 그 다음에 또 대리등록한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협회를, 지방법원장은 협회 지도지부와 대리등록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등록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지방법원장은 자, 위탁을 일단은 지원장과 그 다음에 협회의 시도지부 있죠?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위탁받은 이런 지원장과 시도지부는 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번 봤으니까 처분을 한번 보죠. 자, 절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건데요. 자, 절대 등록 취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가 있는데,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자, 이거는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일 때,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 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 대리와 관련 등록 요건부터 보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는 애초부터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보죠. 결패 취등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데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는 때. 근데 왜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냐? 자,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리 등록수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된다면 등록을 어떻게 했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게 된다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당하게 된다면 단 폐업 신고로 등록 취소되더라도 자, 이거 등록 취소는 3년 결격사유죠.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당시에 대리와 관련된 등록권,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일단은 등록을 해줬다가 나중에 들키죠. 그러면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절대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이거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절대 업무 정지에 해당됩니다. 자, 절대 업무 정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보죠. 등록 후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등록 후에 자, 대리와 관련된 뭡니까?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다음에 또 사건 카드 관련, 일단 다 써보죠. 사건 카드 관련,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그-다음에 또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입원했을 때,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집행관 명령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에 해당될 때,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했을 때. 자, 일단 보죠. 특히 요거와 그 다음에 금제인은 번제시킨 상대동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죠. 자, 등록 후에 대려 관련 등록권, 대려 관련된 결격사유 낼 때, 자, 등록 당시부터, 자, 여기 보죠. 등록 당시부터 요건 안 됐거나 결격사유 된다면 등록 당시부터 그랬다면 절대 등록 취소인데 등록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등록 후부터 그랬다면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은 자, 등록 후 하면 상대 등록 취소고 등록 당시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사건 카드 관련, 확인 설명 관련, 수수료 관련, 비밀 주소 관련, 집행관 명령 위반 다 상대 등록 취소예요. 자, 금쟁이 또 상대 등록 취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요걸 보죠.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은 일단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은 상대 등록 취소면서 상대 업무정지예요. 요것만큼은 상대 등록 주면서 뭐다? 상대 업무정지고요.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자,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 등록 주인데 요게 중개사법은 절대죠. 여기는 상대라는 거. 자, 그래서 등록 후 요거와 금쟁이와 자, 지도감독 위반 요거는 상대 등록 주면서 상대 업무정지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이 회사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업무정지가 있어요. 절대니까 업무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업무정지 해야 한다. 자, 이거는 업무정지는 1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내에서 하게 됩니다. 1월 이상 2년 이내에서 하게 되는데 자, 절대 업무정지는 자,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정지당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뭐라 했어요? 절대 업무정지라 그랬죠? 휴업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모두 절대 업무정지다. 다만 상대 등록 취소 부분에서 보면 뭐 빼고 지도감독상 위반 빼고요. 자, 이 지도감독상 위반은 상대 등록 취소면서 상대 업무정지죠? 절대 업무정지 아니죠. 자, 업무정지는 요 기간, 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 업무정지까지만 하고, 절대 업무정지가 말고 상대 업무정지는 일단, 그런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까지만 일단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처분 절차 있죠? 서면에 명시해서 통지하라 그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며칠 이내 7일 안에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 명칭이나 휘장 등 표시 금지한다. 그래서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간판 제거하라. 자, 여기서 보면 등록 취소되면 제거하고요. 업무정지 받으면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등록 취소는 제거, 업무정지는 표시, 출입문의 표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대한 이제 기본서 강의를 마칩니다. 자, 이제 또 문제풀이가 또 있죠? 자,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